안녕하십니까, 하성유입니다. 오늘은 대통령께 아뢰오,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판문점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쇼에 대해서 현재 국내외의 여론들이 그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께서는 이미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평화를 갈구하지 않은 그런 인류 집단은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이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역설적으로 해석해보면 인류가 이토록 평화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가 집단적인 생활에서 평화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류가 생존 경쟁을 멈춘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집단이 되었건 간에 인류에게는 항상 그 집단의 이익과 번영을 시기하고 탐내며 위협하는 또 다른 집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한 집단의 인류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적을 해본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조건밖에는 따로 있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한 집단의 평화를 위협하던 또 다른 집단이 무슨 이유로건 소멸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 인류 집단이 어느 다른 인류 집단이라도 그를 위협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류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일시적인 타협에 의한 평화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더라도 그러한 평화는 항상 크리스탈 유리잔같이 위태로운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평화로운 것일까요?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주변의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졌거나 대한민국이 그들의 위협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은 북쪽에 존재하는 핵폭탄, 소위 비대칭 전투력과 화력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문점의 미팅 이후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실제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대통령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날로 위협을 더해가고 있는 우리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인 압박, 이것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현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그 직의 특성상 저희들이 알 수 없는 판문점에서 벌어진 한바탕의 쇼 덕분에 이러한 평화가 가능해졌다는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계실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선 그러한 근거들을 국민들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설득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북은 다시 묻습니다마는 판문점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비대칭 전력을 포기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까?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 우리 경제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하여
발벗고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아야 하는 근거를 제발 먼저 펼쳐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불쾌한 평화는 전쟁보다 해롭다고 했고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평화가 영예롭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평화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서기 1860년까지 사이에 영구적인 평화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국가 간의 평화협정이 무려 8,000여 건 가까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이 지속된 기간은 겨우 평균 2년을 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직은 평화가 왔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오직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언제까지나 노심초사해야 할 뿐인 마지막까지 최후의 일인으로서 고민하여야 하는 그러한 위치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라도 나는 국민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오직 밤잠을 설치면서 노심초사 분골쇄신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하고 그 실천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때 국민들은 아마도 평화에 대한 위로를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최강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는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제발 간곡히 아뢰오니 이 나라의 군대를 정치의 사슬에서 풀어서 군대가 군대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최고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준비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다라는 조지 워싱턴의 말과 다시 한번 이충무공의 유비무한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디 아마도 깊은 고뇌 끝에 하신 말씀들이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아뢰옵니다. 감사합니다.